오늘은 실관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참 알아맞히기 힘든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고, 또 물어보는 분들께서 실제적으로 한번 실력을 평가하기 해보기 위해서 본인을 다 숨기고 다른 분의 어떤 그런 사주를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다못해 돌아가신 분들 사주도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명리를 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시험에 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어제 그런 경우가 하나 생겨가지고 사주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무 어떤 그런 정보도 없고, 팔자만, 생년월일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한번 맞춰보라는 거죠. 내 삶이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참 난감합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백두산 호랑이 도사다 이러 하면서, 도사칭호를 이렇게 나름대로, 사칭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당신이 도사인데, 내가 한번 맞춰보소, 내가 어떻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참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팔자를 맞춘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수많은 어떤 실관 사주를 통해서 팔자를 공부하고 또 하지만, 팔자만 짱겨를 놓고 그 사람의 생을,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왔던 삶을 다 통변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팔자 명조를 이렇게 이제 많이 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팔자는 볼 때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상당히 긴장이 되죠. 팔자를 보는 우리네 이런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해야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팔자를 볼 때마다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이 돼요. 긴장도 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도 정말 언어 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팔자를 봐줄 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인생에 제가 얘기를 해서 인생의 어떤 터닝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은 풍수 산행을, 주말만 되면 풍수 산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분을 뵀는데, 그냥 팔자 생년월일 이렇게 내놓으시고, 내가 어떻소? 이렇게 물어봐서 저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봐줬는데, 그냥 질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냥, 내 노후가 어떻소? 내가 진짜 힘들고 빡빡한데 어떻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는데 그냥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강하게 한 방 내리쳤죠. 한 방. 그러니까 해머로 한 방을 딱 내리쳤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안 그랬으면, 당신이 그거를 못 맞췄으면, 내가 아예 나를 숨기고,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거물급이었습니다. 아주 거물급. 그게 장관급이죠, 장관.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 우연히 제가 그렇게 만나서 사주를 한번 봐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얼굴이 잘 벌개져가지고 저는 그래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공부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또 팔자가 본대로 다 그렇게 이제 삶을 사시는 건 맞는데, 이 글자가 어떻게 동했을까? 이 글자는 어떻게 동했을까라는 것을 추론해야 되는데, 그 추론의 실마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직장에 있는데 어떻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이렇게 맞추기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제가 대운을 보고 딱 요 나이에
요러요러한 것이 큰 게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느냐. 딱 그때 그게 이제 맞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신 도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완전 돌팔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 이제 또 된 거죠. 그래서 팔자를 이렇게 본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언어 구사하는 말조차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관을 이렇게 쭉 하면서 굉장히 다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저는 제법 몇 번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저를 테스트 해보는 거죠. 진짜로 죽은 사람 사주도 가져와가지고 봐달라 이랍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완전 변장하다시피 얼토당토 안 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장관이고, 나중에 보니까 뭐 참모총장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자세로서 사람을 액면 그대로 볼 게 아니라 팔자에 충실하게 그렇게 리딩하고 팔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눈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포대법 절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했고, 오늘은 또 태지 그다음에 양지만 남았는데 실관사주가 제가 몇 개 이제 최근에 몇 개 본 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보면서 실관사주 풀이를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시면요, 신유, 그 다음에 신묘, 그 다음에 정유, 병호입니다. 병호. 그래서 나이는 39세 남자죠. 남자고, 천을기인이 병정은 해유니까 유가 천을기인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죠? 편제로서 자리 잡고 있고, 공망은 진사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은 토가 나지는 않았죠. 토가 나지는 않았지만 연애 편인으로서 편인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대세를 보니까 목이 하나가 있고 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와 수가 없이 금과 화가 서로 화금이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의 팔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운의 흐름도 보면 이제 해자축을 흘러오고 이제 술유신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은 해대운에 35세 해대운에 이렇게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가 없는데 이제 해대운, 관대운에 와 있죠. 정관대운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봄날에 금을 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묘는 이빨처럼 이렇게 올라오죠.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끊임없이 쌓아 올라가는 그런 물상인데, 금을 가지고 뽑고 다듬고 비틀고 꺾고 하는 그런 물상이죠. 잘 한번 보세요. 봄날에 봄에 정화의 불빛으로 태어나는데, 정화의 불빛 토치에 불을, 금에다가 토치에 불을 대어서 이 목을 재련하고, 그리고 목을 다듬고, 그리고 목을 하나의 지지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떤 상황의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치과의사인데, 손윗동서도 치과의사라서 같이 이 동업의 형태가 아니라 손윗동서가 개업을 하였고 그 밑에 들어가서 페이닥터가 되겠죠. 페이닥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해대운이 되다 보니까 관대운이죠. 그죠? 관대운. 수가 없는데 관대운이 들어왔는데 정관대운이 들어왔습니다. 병정해유에 천을기인 대운이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솜씨가 좋아요. 솜씨가 좋다 보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우리 동서 형님 밑에 일하는 것보다 내가 독립하여서 이 치과를 차리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 해서 경자년에 독립을 해서 치과를 차리면 잘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손님도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손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장사를 하게 돼, 자기가 나가서 기업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을 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보는 이제 견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복합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잘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치과 장비를 이렇게 렌탈 하더라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간호사를 포함한 사람 관리, 그 다음에 고객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세무 관리, 이런 것들의 다양한 멀티한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주가 독립을 해서 기업을 하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사주 자체에 관이 없습니다. 관이 없다는 얘기는 관리력이에요. 관리력. 내가 무언가를 관리하고 손님을 따듬을 수 있는 관리력이다 이거지. 수기운의 천을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없는 팔자에서 들어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손님이 많고 본인을 많이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주가 화와 금이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사주가 묘월이에요. 봄날에 금기를 작동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봄에 가을이 내려오면 이 봄이 제대로 쓸 수가 없고 키워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주는 대문 밖에 겁재가 있습니다. 내보다 더 센 놈, 양인의 칼날을 가진 센 놈이 겁재가 있다고. 사주팔자에서 겁재가 있으면 동업, 사업의 인자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겁재의 인자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서 그러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물론 치과의사의 업상을 따라서 금을 가지고 올라오는 이빨을 뽑는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는 잘할 수 있으나, 경영의 측면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재물을 밝힌다. 편제죠. 재물을 밝혀서 금기를 발동시키게 되면 목이 어떻습니까? 목이 다칩니다. 목이 다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페이닥터로서 동서 밑에서 일을 하면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독립해서 기업의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경자년이죠. 경자년이 와서 자유파, 자묘형, 자오충 해가지고 급제의 인자를 뿌리치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경금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정화 경금은 내가 정제를 녹여서 금을 만들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해년에 식신을 써서 해수, 천을, 기인을, 관을 또 만났다 보니까 정임합목하면서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손님이 많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리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내 월급은, 이 치과의사들이 월급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팔자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동해야 됩니다. 동해야. 자, 내가 돈을 바라본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신금을 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주는 봄이기 때문에 봄날은 이 묘목이 확 성장을 해서 꽃을 피우고 가지를 이렇게 벌리고 해야 제대로 된 생명체의 어떤 그런 발화, 생명체의 성장이 되겠죠. 이 묘목이 병화를 바라보면서 갈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묘목이 정화의 지배를 받고 묘목이 신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묘목은 성장하고 크고 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금을 추구한다, 즉 편재를 추구한다, 내가 돈을 추구한다는 거지. 내가 이 묘목에 불을 갖다 대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거쳐서 정화로 오게 되면 가장 무난하다는 거죠. 가장 무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금을, 유금을 내가 편재의 돈을 원해서 이것을 바로 작동을 시킨다 이러면 이 인성은 닫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개업의 해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이 병화에 기대어서 월급제의 페이닥터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자기 기술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에 손님들을 잘 관리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장면이니까 절대로 개인적으로 개업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자에서 보시다시피 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추구함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 내년에 경금이 들어오니까 재물이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재물이 먼저 보이고 자수가 들어오니까 편관 손님들이 다 내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 사주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만약에 꼭 하고 싶다 이러면 이 병화가 뜰 때, 병화가 떠서 신금도 잡아주고 묘목을 키워주는 요때 되면 이제 좀 조용히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특히나 이 사주는 봄날의 묘목으로 태어나서 이 묘목이 성장하고 키워지고 열매 맺고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야 되는데, 가을에 금기들이 쫙 이렇게 내려와 있고 횃불로 찢으니까 이게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업상의 대체로서 치과의사로서 그렇게 숨겨진 숨은 공간에서 손님 관리하면서 이빨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주인공인 묘목에 기대어서 갈 경우에는 이 정화는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접적인 돈을 바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묘목이 상처나고 다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시고 자기 관리하고 마음 관리하시라. 특히 경자년은 자유파하고 자묘형하고 자유파하고 좌우충하니까 지지에 아주 다양한 멀티플하게 변화 변동이 많을 것이다. 이때일수록 마음이 자꾸 독립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니까 잘 절제하시라. 잘 절제하고 이런 마음들을 취미생활로 돌리고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자 구조가 보면 팔자 전체의 큰 틀을 먼저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주 팔자의 주인공이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보고 대운과 세운의 어떤 영향력을 보고 그 속에서 통변을 하면 가장 좋은 통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페이닥터로서 열심히 이제 갈고 닦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상으로서 실과 명조 풀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